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하여 왕좌의 게임 시즌5의 7화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전편에서 인신 매매단들에 잡힌 조라와 새끼악마는 곧 노예도시 미린에서 열리는 격투장에 팔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제이미와 브로는 비밀리에 진행하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채 마르텔 가문에 감금되지만 현재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마저리인데요. 고위 참새에 의해 로라스와 마저리는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명은 각각 부적절한 관계와 신명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한편 산사는 드디어 변태적인 램지를 알게 됩니다. 그녀가 변태적으로 당하는 것을 램지의 명으로 태오는 고통스러워하며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7화 시작할게요. 본화는 장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원들의 반대에도 꿋꿋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존. 토르문드와 함께 성을 나서 더 많은 야인들을 모아와 장벽에서 곧 다가올 겨울을 보내려 하는데요. 존의 생각대로 일이 잘 해결되면 좋으련만 존이 장벽을 떠나자 안 좋은 일들이 하나둘 생기고 맙니다. 연로해진 캐슬블랙의 현사 아에몬이 죽습니다. 지혜롭던 그가 늘 맞는 일만 하는 존을 지지하던 그가 죽었으니 권력있고 지위있던 존의 지지자가 한 명 더 줄어든 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부 대원들은 존이 없는 틈을 타 나쁜 마음을 먹고 세멜의 애인 길리에 손을 대려 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길리는 장벽에서 유일한 여인이자 야인입니다. 이때 마침 세멜이 나타나 그녀를 구하려 하지만 대원들에게 얻어맞기만 하는데 그럼에도 그녀를 구하려는 생각에 다시 일어서는 세멜. 죽기 살기로 싸우려는 의지가 보여지는데요. 그들이 길리를 희롱하려는 순간 세멜 뒤로 야수가 뛰어나옵니다. 존의 다이어울프였는데요. 그 덕에 세멜과 길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날 밤 세멜에게 감동받은 길리는 세멜을 간호하다 그와 잠자리를 가지고 서약이고 뭐고 이로써 세멜은 드디어 총각을 벗어납니다. 한편 윈터펠로 돌아와 산사는 매일같이 사이코패스 램지에게 학대당하는데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태온을 찾아간 산사는 북부에 아직 스타크가를 도와줄 세력이 있다며 탑 위로 올라가 촛불을 밝히면 누군가 와서 도와줄 거라 말합니다. 그를 구린내가 아닌 태온이라 인지시키는 산사. 정신을 차렸는지 태온은 일단 초를 들고 탑 위로 올라가지만 문을 열자 사이코패스 램지가 보여 두려움에 반항은커녕 태온은 산사의 계획을 사실대로 말해버립니다. 화면이 바뀌고 산사를 데리고 성문 앞으로 가는 램지. 한 노부인의 시체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죽은 채 송벽에 걸려 있었는데요. 이 노부인은 묵묵히 스타크가를 지지했던 사람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촛불을 밝히라던 그 북부의 친구였죠. 불쌍한 노부인은 죽기 전 램지에 의해 고문을 당해 온몸의 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태온의 나약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지금 산사의 유일한 희망은 스타니스 뿐입니다. 그가 성공적으로 윈터펠을 탈환해야 산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날씨로 스타니스 군대는 행군하지 못하고 500명 정도의 고용병은 설산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 사적으로 탈용하기까지 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이것이 과연 스타니스의 말로란 말인가요? 이때 희생이 있어야 얻는 것도 있다며 여사제가 희생시킬 제물을 말합니다. 그 제물은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스타니스의 딸 시린을 말하는 건데요. 평소 딸을 많이 아끼는 모습을 보여왔던 스타니스, 여사제의 황당한 제안에 화를 내며 거절합니다. 한편 무단 침입한 죄로 갇힌 제이미, 딸 미르셀라와 만나지만 미르셀라는 제이미가 친부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곳에 와 지냈고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자고 하니 꽤 불쾌한 모양인데요. 반면 브로는 그렇게 행운스럽지 않았습니다. 붉은 독사의 딸들과 맞은편에 갇힌 브로는 그녀들이 아닌 도른의 여인들이 아름답다고 말해 그들을 화나게 합니다. 이에 딸들 중 한 명이 옷을 벗으며 그를 유혹하자 브로는 갑자기 코피를 흘리는데요. 어지러움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 브론. 사실 브로는 모래뱀들과 싸우던 중 긴 작별이라는 독이 발린 칼에 베어 몸에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불쌍한 브로는 자존심을 버리고 빌어서야 겨우 해독제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바다의 한켠에서 조라와 새끼악마는 인신매매단에 의해 노예시장에 도착하고 높은 값에 한 노예주인에게 팔려갑니다. 노예제도가 데너리스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암암리에 진행되어 사실상 뿌리 뽑지 못했는데요. 얼마 후 그들은 한 격투장에 끌려와 돈을 벌게 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만 같았는데요.
그런데 전통에 따라 정략 결혼할 히즈다르와 함께 이곳 격투장에 관전하러 온 데너리스. 기회라 생각해 조라는 자기 차례가 아님에도 투구를 쓰고 나가 현장에 있던 격투사들을 전부 쓸어눕힌 뒤 투구를 벗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상과 달랐는데요. 데너리스는 놀라기는커녕 담담히 조라를 치우라 명합니다. 아직 조라의 배신을 용서할 생각이 없나 본데요. 이때 새끼 악마가 적시에 나타나 자기소개를 합니다. 라니스터라는 말에 데너리스는 그제야 놀라는 듯한데요. 다시 킹스랜딩으로 돌아와 올레나는 손자들을 구하려 고위 참새를 찾아갑니다. 사회 경험이 풍부한 올레나는 타인의 마음과 목적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는데요. 돈도 지위도 명예도 다 필요 없다며 고위 참새는 그저 광신도답게 신명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귀족이든 누구든 다 평등하다고 말이죠. 베테랑인 올레나조차도 고위 참새에 어쩔 도리가 없어 연맹을 맺은 거나 다름없는 새끼 손가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일전에 그들은 연합하여 조프리에 독약을 먹여 죽였는데요. 같은 배를 탔으니 당연히 서로 도와줘야겠죠. 이와 동시에 마저리를 지킬 수 없어 속상해하는 토맨을 보고 웬일인지 세르세이는 방법을 대보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르세이가 말뿐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인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일부러 마저리를 보러 감옥에 간 세르세이. 가식적인 그녀를 보고 마저리는 쌍욕을 하며 쫓아버리고 세르세이는 흡족해하는데요. 과연 웃을 날만 있을까요? 이어 상황을 알아보려 고위 참새를 찾아간 세르세이. 그는 마저리와 로라스 둘 다 죄가 있지만 심판회가 열리기 전 죄를 인정하면 자비를 베풀 수도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세르세이는 이 규정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합니다. 이어 신명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말을 하며 한 남자를 불러들이는 고위 참새. 일전에 세르세이와 잠자리를 가졌던 란셀인데요. 상황이 불리하자 재빨리 자리를 뜨려는 세르세이를 고위 참새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르세이도 고위 참새의 지시로 옥에 갇히면서 시즌5의 7화는 끝이 납니다. 네, 본화에서는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고위 참새가 세르세이의 신복인 줄로 알았는데 세르세이마저 평등하게 심판하여 잡아들이는 고위 참새. 대체 고위 참새는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그 외 새끼 악마와 데너리스는 드디어 만납니다. 일전에 데너리스를 도와 철왕자에 앉을 수 있도록 새끼 악마가 그녀를 도와줬으면 하던 바리스의 바람이 현실로 되는 걸까요? 앞으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주 궁금한데요. 다음 화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